이제는 농지 보유 관리하면서 제천 자격 처분 명령에 대한 부분을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농업진흥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옛날에 우리가 알고 있는 절대 농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농지를 좀 보존해서 이거는 식량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해서 보존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를 지정하고 해제하고 이런 기준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자들이 눈여겨보는 거는 해제 지역, 해제 가능한 지역, 이런 데에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어요. 경제정리 잘 된 데가 아니라, 그래서 그런 경우가 어떤 건지에 대한 거는 조금 숙지를 해 놓으시고, 예를 들면 이런 거다, 이런 얘기. 이렇게 하나의 들판이에요, 이렇게. 여기는 동네니까 아니고, 요렇게 해서 이게 같은 들판의 농업진흥지역이었어요. 근데 도로가 요렇게 나면서 단절되니까 이것이 해제가 되는 거예요, 농업진흥지역에서. 그러다 나니까 생산녹지지역에서 자연녹지로 변경이 돼. 아시겠지만 이렇게 변경이 되면 한 50% 정도 올라가요, 땅값이. 거의 배 정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보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이런 거를 보는 거다. 그 다음에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되는 걸 좀 더 보면, 농림지역에서는 관리지역으로 변경이 되고, 개발행위가 넓어지고 그러다 나니까 가치가 올라간다. 그 다음에 대상농지는 해제된 데도 물론이지만 앞으로 해제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데를 눈여겨보셔라, 그런 얘기. 그래서 요거는 지난번에 2016년, 17년도에 해제했던 기준이에요. 아까 앞에서 보실 때는 2만 제곱미터였었는데, 그때는 해제 기준이 3헥타로 늘었고, 그 다음에 3헥타에서 5헥타 사이는 변경이라 해서 농업진흥구역에서 보호구역으로, 같은 진흥지역이지만 진흥구역이 있고 보호구역이 있는데 보호구역으로 조금 완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괜찮아요. 굉장히 행위가 완화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눈여겨보셔라, 그런 거고. 그 다음에 농업진흥지역 해제, 이건 무관님이 우리 작성했던 건데, 이 해제되는 이런 기준들을 정리를 해 놓은 거예요. 정리를 해 놓은 거니까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제촌 요건 및 입증 자료는, 제촌이라고 하는 것은 농지 소재지와 연접한 시군구, 농지로부터 30km 이내에 거주하는 걸 말한다. 제촌은 세금하고만 관계가 있다. 농업인 하는 거는 관계가 없다, 그런 얘기고, 주민등록을 가지고 본다. 근데 부부가 나뉘어 있을 때는 이 밑에 거주한 입증 자료도 필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30km라는 건 어떤 것이냐면, 여기 지금 강남인데 강남에서는 원래 강남 농지가 있으면 강남구에 살거나 강남구와 접한 서초구, 또 무슨 구에 여기 이렇게 요 주변에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아니가 30km까지 살아도 된다. 반대로 여기 의정부에 있는 이 땅을 살라고 할 적에, 원래는 의정부에 살거나 여기 상계동 쪽에, 성북구 쪽에, 이쪽에 사는 사람만, 노원구인가? 여기 사는 사람만 살 수 있는데, 요런 경우에는 여기까지 30km 이내까지 다 살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세 가지는 그 중에 어느 하나에만 해당하면 돼요. 그 중에 하나. 직선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네, 직선으로. 그래서 이건 다음 지도나 네이버 지도에서 이렇게 네, 원거리 제기를 이거 해 보시면 내가 사야 될 지역이 어딘지 쫙 나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하십니다. 그냥 요거는 땅에서 내 집까지 거리를 재보시면 돼요. 지도로다가. 예. 그 다음에 자격 요건은 농사를 상시 짓거나 연간 90일 이상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 농사를 짓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연간 90일에 대해서는 조금 다툼의 여지가 많은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세무서 쪽에서는 어떻게 보냐, 이거는 농지 쪽에서는 이 중에 어느 하나만 해당됩니다. 이 중에 하나만, 농지 쪽에서는 하나만 해당되면 되는데, 세무서 쪽에서
세무서 쪽에서는 이 연간 90일을 플러스 연간 90일로 해요. 플러스 연간 90일. 이건 상시종사니까는 무조건 되는 거고, 이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은 플러스 90일을 같이 보셔야 된다, 이런 얘기. 그래서 직장인인 경우에 그 90일 이상 쉬면서 농사를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보고 있어요. 90일 이상. 그 다음에 자격입증서류는 농지원부 농업경영체 뭐 이런 서류들이 있고, 농자재를 구입한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농산물 판매한 게 있는데, 판매 영수증을 가장 입증 자료로 줬습니다. 판매 영수증 자료가. 그 다음에 이런 그 농자재 구입했을 때에 이 영수증들은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이나 카드전표, 이걸로다가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라. 그 다음에 작용하는 거는 이렇게 다년생 작물들을 심어 놓고 여기다가 제초 매트나 이렇게 보온 매트 같은 거를 깔아 놓으면 잡초가 안 나서 관리하는데 훨씬 유리합니다. 그래서 뭐 너무 난 골치 아프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게 몇 년 지나면 이것도 다 잡초 나요. 근데 그때는 이 나무가 크니까 그렇게 잡초가 심하지 않아. 그리고 다년생 작물 심으면은 잘 가꾸면은 한 6월 말 7월 초에 가서 한번 풀 깎아 주시고 9월 초에 깎아 주시면 되고, 잘 관리를 안 하는 건달 농사를 지면 9월 초에만 가서 깎아 주시면 돼요. 왜 9월 초라고 내가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벌초를 언제 해요? 벌초. 벌초가 보통 8월 말 9월 초에 해요. 잘 하시는 분은 1년에 3번까지 하셔. 그러니까 보통 한 번 하시는 분들은 그때. 근데 왜 그러냐면 처서가 지나면 풀이 안 커요. 처서가 지나면. 처서가 8월 말경이야. 20 며칠 날이에요. 그러다 나니까 대부분 9월 초순에 벌초를 하는 겁니다. 그때 하면 풀이 안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다년생을 심으면 그때 풀 한번 깎아주시면 깨끗해져요. 그래서 여기 심어놓고 관리를 안 하고 있어. 그러면 제대로 안 봐요. 중요한 것은. 풀은 매년 깎아주셔야 돼. 그래서 그것만큼은. 자, 농지법에서는 제촌에 대한 규정이 전혀 없다. 근데 세법에서는 이걸 따진다. 작용에 대한 규정은 농지법이나 세법이나 거의 같다. 네. 그래서 같이 본다. 그 다음에 90일 이상 그 부분은 잘 저기 생각 안 나면 유튜브에 내가 올릴 거예요, 나중에. 그건 한번 정리를 해서 또 좀 올릴 겁니다. 저번에 올리긴 올렸는데 조금 그래요. 그 다음에 이 농사를 제대로 안 짓고 있으면, 조금 전에 제가 풀 같은 거 얘기했죠. 안 하고 있으면 처분 의무 통지라 이렇게 매년 조사를 해. 근데 문제는 올해와 내년도에는 농지원부 일제정비와 농지 이용 실태 조사를 정밀 조사를 하고 있어요. 올해와 내년도에는. 그래서 물론 거기에는 5년 이내에 구입한 거를 하도록 돼 있는데, 실무에서는 어떠냐? 전부 한다고 보셔라, 그런 얘기야. 실무에서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올해 벌써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예년보다 많이 나와. 그래서 좀 하셔야 되고, 이 처분 의무 통지를 이렇게 해서 통지가 처음에 나오면 이 청문하기 전에 나오거든. 이 유예 신청을 하셔라, 그런 얘기야. 가서 이만저만해서 내가 못 졌는데 지금부터 열심히 짓겠다 이러면 유예를 해줘야, 대부분 해줍니다. 대부분 해주니까 그렇게 해서 유예를 하고 그 다음에 하시면 되는데, 요럴 적에 가만히 있거나 유예 신청하는 게 얼토당토한 쌈박질이나 하면은 처분 명령이라는 게 나와. 그러면 1년 안에, 또 6개월 연장해서 1년 6개월 안에 처분하셔야 되고, 안 하면은 매년 팔릴 때까지 공시지가의 20%를 내셔야 돼요. 매년. 강제 법령이에요, 이건. 강제 규정이라서 이거는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어요. 처분 받고 농촌공사에다 입장하면 어떻게 돼요? 처분 받고. 처분 명령 받은 다음에는 안 돼요. 네. 여기선 돼요, 여기서. 통지 받았을 때. 예, 유예를 해놓고 농지은행에 위탁하면 돼요. 유예를 받고 나서. 근데 처분 명령을 받은 다음에는 무조건 명의가 넘어가야 돼요. 예.
이때는 배우자한테는 안 돼. 예, 배우자한테는 안 돼요. 배우자한테 안 되고 주민등록 세대원한테 안 되고. 예. 배우자는 떨어져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한다 그런 얘기고, 처분 이의제기 뭐 어쩌고 했는데 그거 앞에서 다 한꺼번에 얘기했으니까. 그다음에 농업인 자격은 항상 유지하라, 제촌 자격 유지하라, 뭐 장기 보유 아까 한번 얘기했으니까. 농업인 투자할 때는 농업인 만들기를 하고 조합원하고 그다음에 농지 투자를 하는데, 내게 맞는 거는 생산형이냐 정주형이냐 사업이냐 수익이냐 자산이냐 연금이냐, 이거를 이제 이때 돈 되는 농지를 투자해라 이런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실제 그래요. 농업인을 만들어서 내가 농지도 이렇게 농사도 좀 해보고 그러면서 이제 보고 또 대충 농사에 대한 것도 알게 되고 그때부터 관심이 더 가고, 또 이게 이제 주변에서 자꾸 보면서 돈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가 속속 들어와요. 강의를 듣던 책을 보던 뭐를 하든 간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보셔라. 그다음에 이렇게 경지정리뜰에 농지를 싸게 사서 농업인을 만드시라는 거예요. 네. 이렇게 투자용으로 하고. 구입 후에 할 일들은 이렇게 해서 좀 관리를 좀 하시라는 거고, 그 다음에 농지 투자할 때 자식 키우듯이 해야 된다. 아까 앞에서 계속 얘기했지만, 농지 투자 자체를 처음부터 농업인이라는 걸 만들고 나서 기본을 내가 갖춘 다음에 그 다음에 시간을 가지고 조금 하시라 이런 얘기예요. 아니 뭐 여태까지 30년, 40년, 50년을 잘 살아왔는데 앞으로 30년, 40년을 살 일을 지금 설계하는 거예요. 그거 너무 서두를 필요 없어요. 여태 몰랐던 거. 몇 년 조금 늦게 한다 그래서 오히려 더 잘 되게 투자를 하시는 게 훨씬 낫다 그런 얘기. 잘못 실수하는 것보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좀 하셔라. 그래서 전 자꾸 이게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꼭 이거를 농사 짓듯이 하라, 자식 키우듯이 하라 이런 얘기를 자꾸 해요.